국방부는 오늘 중앙경제 오홍근 사회부장 비습 사건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서 언론의 자유를 테러로 억누르려 했던 초유의 사건임이 사실로 확인된 겁니다. 발단은 중앙경제 오홍근 사회부장이 쓴 청산해야 할 군사 문화라는 제목의 칼럼이었습니다. 출근길에 괴한에게 왼쪽 허벅지 등을 흉기에 찔렸습니다. 수사 결과 구화 군인들이 치밀하게 계획해 저지른 테러로 드러났습니다. 충격 속의 군은 민주군대로 새롭게 태어나겠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흉기라고 여기 뉴스엔 아까 본 거에 나왔는데 대검 써서 막 이렇게 했나 보네요. 1988년 8월이거든요. 한해전에 6월 항쟁이 있었고 막 민주화에 대한 요구가 막 들끓어오르는 때였다는 거죠. 야당에서도 50 청산과 더불어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진상을 규명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막 뜨겁게 끌어오르고 있던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런 와중에 이렇게 대검을 휘둘러가지고 요 얘기가 좀 이어지는 것 같은데 제가 좀 조사를 해봤는데 요 상황 이후에 이제 50 청문회라는 게 광주 청문회라는 게 이제 진행이 되잖아요. 이 청문회 당시에 나왔었던 사람들이 거의 좀 이렇게 짜고치는 것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군의 어떤 그런 독특한 상황을 모르고 좀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냐, 자위권이었다 뭐 이런 식의. 저희가 이거 관련해가지고 취재된 내용들이 조금 있는데요. 그 혹시 5.11위원회나 80위원회 이런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되게 낯선데? 좀 낯서죠. 저도 이제 좀 낯선데 이게 같이 보시면서 한번 얘기 한번 나눠보시죠. 5.18에 대한 애국과 조작의 논리가 하루아침에 완성된 게 아니거든요. 85년에 애국조직이 처음 꾸려지죠. 이게 이제 80위원회거든요. 88년 그때는 과도기였잖아요. 말하자면 군사정부에서 이렇게 넘어가는, 결국은 청문회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해서 군 문서, 작전 문서들을 전부 갖다가 그 논리에 꽤 맞추는 겁니다. 관점에 어긋나는 것은 없애버리거나 아예 폐기 처분해가지고. 88년 국민들은 이제 국회 청문회를 통해서 5.18의 진실을 처음 접했다라고 생각했는데, 실은 이게 당시의 신군부가 주도 면밀하게 준비했던 애국된 프로파간다였다는 거죠. 80년 5월에 군인들의 기억조차도 다 바꾸거든요. 전두환 노태우 시절에 군이 이런 식으로 쭉 조작을 해온 거고, 민주화된 이후에 청문회가 열리게 된 88년의 절정에 달하게 되는 셈인데, 실제로 군이 조작한 걸 예를 들면 80년 5월 21일의 도청 앞 집단 발포 상황, 이거에 대한 거를 한번 보시죠. 62대대의 이암흑의 중령의 체험수기인데 무릎 쏴 자세로 집단 발포를 했다. 자위책으로 족하다. 물러서 있는 시민들에게 무차별 사격을 가한다. 뭐 이런 식으로 써 있잖아요. 이게 81년도에 처음 제출됐다고 그러는데 2018년 국방부 5.18 특조위에서 첫 공개를 했는데 그 전까지 그러니까 40년 가까이 공개가 안 된 거죠. 특조위에서는 이게 이 체험 수위가 85년부터 사라진 것으로 그렇게 추정하고 있더라고요. 이 문서에 대한 거는 한번 보세요. 차량이 한 대가 밀고 들어오고, 여기에 대해서 중대장이 실탄을 주면서 쟤는 죽여도 좋아 라고 이야기하니까 한 발 줬던 것 같아요. 한 발 실탄 하나 주고 원샷 원킬. 그래서 쓰러지니까 많은 시민들 앞에서 시범을 보였다. 이런 기록들이 존재하거든요. 이 문서에 대한 거는 88년도에 제작성이 되면서 오히려 군이 사격을 받은 것으로 그렇게 기록이 됐다고 김희송 교수가 그렇게 지적하고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은 다 삭제를 해버린 거고, 88년 청문회 때 국회에는 정작 어떻게 제출했냐 하면, 광주 시민이 먼저 총을 쐈기 때문에 군에서 자위권 차원에서 대응했다, 이런 논리를 만들기 위해서 광주 시민이 총으로 무장한 시기를 조작하거든요. 21일 아침 8시에 무기고를 털어서 그래서 오후 1시에 시민이 쏘니까 1시 반에 군이 대응 발표했다. 보안사가 이렇게 제출한 건데 이게 사실이 아닌 거죠. 오전이 아니라 오후 5시 반이거든요. 그러니까 광주 시민의 최초 무장 시기를 조작을 해가지고 자기네들의 자위권 논리를 만든 거죠. 국방부 5.18 특조위에서 이런 조작 과정을 일부 밝혀냈는데 한번 보세요. 지금 얘기한 이런 군인들의 체험 수기들에 대해서 이제 써놓은 걸 보면 첨삭을 해놨는데, 과잉 진압 문제 제기 가능, 제출 대상에서 제외, 뭐 이런 식으로 검열을 했는데, 과잉 진압의 근거가 됨, 본인에게 통보해서 제작성, 뭐 대량 살상, 학살, 뭐 이런 단어들도 보이고요. 수정이 아니라 아예 미공개 이렇게 써 있는 것들도 있고, 그리고 이거는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21일 집단 발포 이거의 바로 전날, 그러니까 20일 밤에 있었던 광주 최초의 발포 사건, 이거에 대한 체험 수기인데, 중대장과 지역대장에게 M16 30발씩 주고 사용은 여단장 통제 이렇게 써 있는 거를
발포 명령권자와 관련되는 부분 이렇게 써 있죠. 본인에게 통보해서 수정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너무 충격적인데,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80년 당시에 어떤 이런 식 행동, 상황을 조작하고 인위적으로 만들고 이런 건 좀 알고 있었거든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북괴 남침살. 이거 지금도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북의 사주에 의해서 5.18 광주 민주항쟁이 만들어졌다라는 얘기는 군부가 만들어낸 얘기거든요. 서울역에서 체포됐던 난파간첩 이창용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전혀 엉뚱한 사람인데 이 사람을 체포한 다음에 광주 민주화운동하고 연계시켜서 조작 발표를 막 하기도 해요. 근데 이런 게 하나를 한 게 아니라 몇 개를 하면서 이 광주 5.18은 북한과 연계된 불순분자의 선동이다 이런 식으로 상황을 유도했던 거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2년 지난 다음에 82년도에 50전사를 만들면서 80년 5월 광주와 관련된 자료들을 이 사람들이 싹 모아서 수집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들한테 필요한 방향으로 왜곡하고 은폐하고 이렇게 했고, (5.11위원회는) 88년 5월이면 노태우 대통령이 진상규명이나 책임자 처벌을 하지 말자, 이건 너무나 심각한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니까 그건 하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좀 해주겠다,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이 돈만 받고 끝내자, 이런 거 시도하던 시점이거든요. 스스로도 이걸로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대비하자, 뭐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네요. 그런 거네요. 야, 이건 정말. 이 육군대책위 위원장은 이진삼이라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실무 책임자는 천용택 민심부장. 잠깐만. 많이 들어본 이름 아니에요? 아니 저기 제가 알고 있는 천용택은 DJ 김대중 정부 시절의 국방부 장관. 네네, 맞아요. 맞죠. 그분이에요. 그리고 이 체험수기 조작을 위해서, 그러니까 천용택 밑에서 이 일을 한 88년 당시 군사연구실장은 조성태. 이 조성태라는 사람은 김대중 정부 때 천용택의 후임으로 국방부 장관이 되는 사람이에요. 아니 왜냐면 이거 쉽게 말하면 이거잖아. 그러니까 예전에 막 이명박 박근혜 그 정권 시절 때 김관진 나중에 국방장관 되셨던 분, 그리고 남재준 국정원장, 이런 분들이 막 월권 행동들 같은 걸 하면서 굉장히 문제가 됐었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이 오히려 노무현 정부 때 고위 관료를 역임했던 막 육군 참모총장 이런 거 하셨던 분들이어서, 아니 이 사람들은 도대체 해바라기인가? 또 눈에 확 들어오는 인물이 있던데, 그 최세창. 최세창이 그 80년 5월 당시에 삼공수여단장. 그렇죠. 육군대책위원회에서 처음에는 발포가 있었다라고 정리해서 이것을 7부를 만들었어요. 7부를 만들어서 청와대에 2부 돌리고 합참에 보내고 국방부에 보내고, 다른 데서는 한 군데서도 반론이 들어온 데가 없었는데 합참에서 반론이 들어왔는데 그때 합참 의장이 최세창이었습니다. 다른 부분은 손댈 것 없는데 발포가 최초로 있었던 시점은 시민군들이 무장을 해가지고 5월 22일 날 그때 최초로 경국이 발포를 했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라고 딱 이렇게 지시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사고를 치시고 나중에 또 더 영전하신 다음에 얘기가 되니까 또 자기가 또 조정을 하셨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는데 이거는 끝이 아니에요? 예. 대검 사용 부분인데, 대검 사용 부분 우리 뭐 대검 사용하지도 않았는데 왜 대검 얘기를 넣느냐, 이거 통째로 빼라 뭐 이랬다고 하더라고요. 그 아까 얘기한 그거 있잖아요. 20일 광주의 첫 발포가 조작이 됐다는 거. 여기서 말하는 여단장이라는 게 바로 그 최세창이죠. 국방부나 국정원이나 우리나라 주요 기관에 대해서 최근에 있었던 여러 그 위원회들이 많이 만들어졌었잖아요. 적폐청산에서. 그때도 관계자 전원에 따르면 실제로 그쪽에서 주는 문서 보고 그냥 했다. 안에 들어가서 문서를 살펴보거나 검토하거나 문서함 자체를 수거하거나 이런 행동을 못했다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딱 한 명 더 짚어보면 서의남 씨라고 80년 5월 당시에는 그 505 보안부대라고 대공과장을 하면서 첩보 활동을 했다고. 그러니까 막 학생들이나 뭐 시위대의 어떤 동향이나 이런 것들을 수집을 해가지고 왜곡 조작. 이 사람이 또 청문회를 대비한 이 88년의 이 군조직에 또 활동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이제 전문적인 꾼들도 있었다, 지금 그 말이네. 네. 기술자들. 조금만 제가 한번 조사를 한번 해보고 싶어지네요. 이따가 해보고 금방 다시 전화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네네. 이때 생긴 부서가 보안사 3처 5과, 그리고 그 담당은 서인남 과장으로 서 씨는 부서가 폐지될 때까지
갖은 고문 기술을 가르친 것으로 유명합니다. 내가 굳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이런 많은 형을 주는가. 그래서 저는 굳이 반성해야 될 이유도 없고 제가 당당하게 그 현장을 받고 그 얘기를 했을 뿐이고 조사 과정에서 한 번도 비굴하게 했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고 부끄럽지 않고 최후 진술에도 그렇게 했어요. 네, 여보세요. 네. 아주 자의적으로 문서를 소각시키고 관료기관에서 어쩔 수 없이 보유하고 있는 것들은 특별한 수사나 조사에 의해서 일부가 파헤쳐지지 않는 이상 적분 자체 불가능하고 지금 이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다 막혀 있으니까 사실은 이런 행동을 버젓이 지금 하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죠. 5.18 연구자분들이 계속해서 뭐 살펴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앞으로 뭔가를 더 이렇게 하실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폐기해버리고 이러니까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근데 문서 양이 엄청 많을 텐데 그거 다 어쨌대? 이것도 제가 한번 보내드려 볼게요. 한번 보세요. 보안사령부의 이제 내부 문서를 저희가 2017년에 다시 기무사로부터 제출을 받아서 확인을 해보니까 96년 이 시기에 일괄 폐기했다. 폐기 방식도 구체적으로 보안사령부에 있던 5.18 관련 종이 자료는 대한펄프로 가가지고 대한펄프에서 용해. 왜냐면 이 문서가 이제 밖으로 나가는 거 뭐 소각하더라도 일부가 남을 수 있다. 이런 걱정을 했기 때문에 제주 용지로 만들어버린 거죠. 그 과정을 직접 이제 가서 확인했고 일부의 정말 극비 자료는 소각장에 있었대요. 거기 소각장에서 직접 누구누구 입회하에 소각했다. 이런 내부 기록을 저희가 이제 확인하면서 어찌됐든 이들은 은폐하거나 폐기하거나. 아니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범죄 증거인멸 행위들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처벌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저는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 그런 것도 우리가 좀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우리 다음번엔 무슨 얘기예요? 어떨까요? 선생님 전에 말씀하셨던 게 그 삼각편대 이런 말씀 하셨었잖아요. 청문회 삼각편대 판을 노태우 대통령과 전략을 짜고 들어가면서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고 했던 민정당 국회의원들과 그들과 내응했었던 죄인들 이렇게 삼각편대. 군에서 그 은폐 왜곡한 거 얘기를 했으니까 실제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청문회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그런 것들 좀 이렇게 알려주시면 좋지 않을까요? 고생했습니다. 저도 좀 더 저 자료를 많이 조사해 보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전화 드릴게요. 네, 수고했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